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주말에도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그런 집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또 7.10 부동산 대책, 또 8.4 공급 대책. 쉴 새 없이 쏟아지기 때문인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3분 즉석 음식 같다고 조롱 섞인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진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 전세대출 고비를 조였지만은 그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여전히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예. 이게 지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7월 말을 기준으로 그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약 한 94조, 그죠? 예. 지난해 말보다 무려 이제 약 13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지난해 우리가 그 12.16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예. 그다음 이제 고가주택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가 이 수요 조절 억제 정책으로 좀 감소를 하고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정부의 그 부동산 임대차 3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이 전세 수요들이 사실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 전세 공급 물량이 줄면서 그러니까요.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예.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뭐 전세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이달부터 네. 임대차법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네. 지금 뭐 전세 시장 불안이 더 한층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세가 씨가 마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법 영향 때문에 전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전월세 신고제, 예. 그다음에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예. 그다음에 전월세 갱신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시장은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자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다 보니까 예. 전세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이 전세 시장의 불안 현상들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예, 어떤 대안책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한 수요와 공급 법칙은 경제학 원론이나 부동산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수요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공급을 해주어야만 이게 안정이 되는데, 정부가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민간 기업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사실 국가에서 모든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럴 수가 예산의 없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어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사실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예. 나머지 일반 임대차 시장은 좀 민간에게 좀 맡겨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좀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은 너무 그렇게 해집지 마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한국의 부동산 금융 정책을 다루는 부처 있잖아요. 예. 부처와 이제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네.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예. 바로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국민들이 화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봐요. 네.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인 분들이 세우는 대책,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네. 많은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예.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처분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처분을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뭐 청와대 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주택만 처분하는 연극을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시세보다 조금 높게 매물을 내놓아서 팔리지 않게 하는 처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뭐 1세대 2주택 갖고 있으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까지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예, 예. 이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고위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좀 은행일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서 교수님. 예. 정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집값 때문이잖아요. 예. 정부의 앞으로의 계속해서 뭐 24번째, 25번째 이렇게 이제 대책을 내놓을 텐데 어떻게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선 이제 정부에서 그 수요억제 정책의 중심 정책에서 네. 지난번에 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조금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예. 집값 안정에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 예. 특히 우리가 뭐 30, 40대에게 우리가 이제 뭐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네.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러한 이 공급 대책들이 좀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최소한 3년, 길게는 사실 10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정확하게 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아직 뭐 한 1, 2년간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예. 집값이 당분간은 좀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집값이 또 이렇게 올라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릅니까, 집값이? 1, 2년간은 그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수요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예. 뭐 자주 좀 저희 출경대에 좀 모실 테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